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방향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구 50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김포시의 정하영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들어 다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인구 50만 도시라는 말로 저희가 여름말을 했는데요. 김포의 아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일단 50만이 넘었습니까? 2020년도 12월 예. 30일 기준으로 예. 해서 47만 네. 3,900명이니까 네. 50만의 턱밑까지 왔다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50만을 이렇게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뭐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자치와 자율권이 네. 한층 더 강화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2020년도에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네. 전국 1위였습니다. 현재도 한 달에 4천 명이 넘는 인구가 네. 김포에 이사해 오시고요. 이러한 맥락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50만을 육박하게 될 것이고요. 이랬을 때 오는 행정적인 플러스 네.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공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든 이런 것들이 시장 군수의 사무 영역이 아닌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의 영역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50만이 넘으면 행정적 플러스가 18개 분야에 42개 사무가 시에 유임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특례를 받게 네. 됩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현재 27%인데 거의 한 47%까지 네. 상향 조정되면서 지역 성장의 동력을 SOC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들이 마련된다. 이런 면에서 50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자치와 자율권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임기 중에 이제 중요한 시점을 맞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무척 중요하고 또 지금 김포시의 청사진이 지난해에 더 큰 인구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75만이었던가요? 76만이고요. 76만. 2020년도가 좀 중요했던 것은 2035 도시기본계획의 내부 설계를 네. 마친 해였죠. 초기에는 79만의 네. 계획 인구를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하고의 국토계획 평가에서 네. 76만으로 조정이 됐고 이 76만의 설계 인구를 올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쳤고요. 네. 3월경에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그 인구가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크게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자, 그간 성과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전국이 다 그랬던 것처럼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지방 정부들이 정말 네.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 방역을 이끌어낸 그러한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고요. 사업의 성과라고 보면 먼저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네. 최초의 김포시가 광역 공공기관을 유치한 부분이 네. 정말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진흥원을 네. 설립을 해서 자족도시로서 또 경제 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요.
10년, 20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들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풍무동의 도축장 이전이 되겠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영역보다도 시민들의 오랜 민원들을 해결했던 그러한 좀 성과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뭐 더 이제 말씀하실 게 많은데 네, 조금씩 확정될 시간을 두고선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 새해 들면서 이제 신년 이제 새해 시정 목표를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사용하신 단어들 중에 몇 가지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 올해는 경쟁력 있는 신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이거는 기존에는 좀 미완성 뭐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김포시가 대표적인 네. 그 정부가 제2기 신도시가 발표됐었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였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480만 평 네.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었었고요. 이것이 군협의 과정에서 김포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150만 평이 제쳐되었죠. 330만 평이 조성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가져야 할 도시 인프라 네.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미완의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지하 2량짜리 경전철 또한 아마도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축소로 인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변경이 됐던 거지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이냐 5호선인가 논의가 됐다가 경전철로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신도시를 완성시키는 거다. 이랬을 때 제척된 150만 평과 그 주변 일대 70만 평을 합치면 220만 평에 대한 추가 신도시 계획들이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은 김포의 도시 경쟁력과 산업 자족 도시를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김포 북부 지역의 신도시 이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시화를 조금 더 가까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35 도시 기본계획의 가장 중심은 220만 평 김포 한강 신도시의 추가 확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이제 코로나 장기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역 경제도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또 자영업자들과 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들 뭐 방역 현장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요. 지난 한 해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 코로나19에 가장 어려웠던 점, 또 김포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 또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저께 정말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전통시장 또 지역 상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 지역에 가면 작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둘러보고 커피숍을 찾았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코로나19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 커피숍뿐만 아니겠습니까? 김포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똑같은 처지에 지금 내몰려 있고요. 전국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자체 2020년도 코로나19 재원 지원금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좀 부족한 액수죠. 뭐 국도비 다 합치면 2,160억이 지원됐지만은 이것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김포시가 네. 지금 김포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경기도는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좀 지원하고 있고 네. 바로 이어서 김포시가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 등 어떤 계층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바로 이어서 김포시도 전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네. 추가로 네. 지원하는 그러한 좀 단계별 네. 지원 계획들, 맞춤형 핀셋 지원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일단 해를 거듭해서 더 좀 안정화된 분위기 속에서 좀 저희가 더 큰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재정 확장이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단은 좀 돌파해 네. 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들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포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해왔던 이 평화문화 관광, 김포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 중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포시가 2021년은 어떤 그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이 평화관광문화 사업이 와 있는지 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공약 사업들이 있었고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방향성 있는 사업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 관광 산업이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로 관광 인프라를 갖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네.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네. 관광화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하지만은 전략 자원화할 수 있는 그 거점들을 네. 2021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네. 올 9월에 개관을 하게 되고요. 그 배후단지가 네. 2026년도 목표로 해서 애기봉 관광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또 지난해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서해 지역의 가장 북단에 있는 대명항의 어촌 유들 사업이 선정이 돼서 네. 올 2021년도에 예. 이제 설계에 예. 들어가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거는 김포에 서울, 인천과 맞닿아 있는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항의 기능을 네. 정부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네. 물류항 대신에 관광 문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네.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아라마리나의 새로운 기능 재정립 그리고 아트빌리지나 네. 조류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부분 네. 그리고 애기봉 생태공원, 네. 대명항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현재 철책 제거 준비가 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네. 한강 구간에 네. 철책이 대거됐을 경우에 이 자전거 도로 예. 등 예. 주민들의 어떠한 힐링 공간으로 예. 만들어진다면 네. 나름대로 평화 관광 산업에 벨트화하는 거점별로 또 네. 전략적으로 예. 나름대로 좀 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간 최근에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들어보니까요. 한강 철책 제거가 가장 최근 소식 중에 한 가지인데 일단 철책 제거를 이제 올해 합니다. 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거나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정상적인 네. 모습일 텐데 낯설어 보일 거예요. 네. 70년 동안 철책이 네. 이게 둘러쳐져 있어서 그것만 예. 봐왔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는 예. 올 1월서부터 4월까지 철책 제거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5월서부터 네. 철책이 제거되는 일련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네. 육군 17사단, 해병 2사단을 다 방문을 해서 철책 제거와 관련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포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그 네.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철책이 제거됐을 때 그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5월로 계획됐던 철책 제거 사업이 이 대법원 판결과 영향이 있어서 연동이 된다면 아마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걱정과 우려가 지금 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하고의 또 지역 군하고의 협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용 있게 가져가면서 대법원 판결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법조계 쪽에도 저희들이 예. 좀 강하게 예. 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책이 있다가 아주 오랜 기간 있던 게 사라지면 이 평화 문화에 대한 어떤 상징적 시각도 좀 네, 이렇게 실제-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어떤 한강 둔치를 이용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많으신데요. 이 한강은 네. 그 하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김포 일대 전체 예. 한강 일대도 그 한강 기본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대부분의 지역이 특별 보존 지구예요. 그냥 보존을 해야 되는 지구로 정부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많이 훼손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 보존 구역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생태 자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태 자연도 또한 이 한강하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태 자연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 특별 보존 구역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책 제거와 맞물려서 같이 좀 움직여져야 예. 한강 둔치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큰 예. 바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장님 모습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이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 아주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 타신 모습이었고 많은 매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도를 이제 받아서 내보냈는데 자, 도시철도를 직접 그때 왜 타신 겁니까? 시민들께서 출근길 네. 교통이 지옥철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뭐 저도 처음 탄 것은 아니고 네. 몇 번 이렇게 좀 탑승했지만은 그날은 가장 혼잡률이 높을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그랬죠. 네. 탑승을 해봤죠. 한 시민이 챌린저를 제안해 주셔서 마땅히 제가 탑승을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결론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다. 네. 지옥철, 지옥,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그러한 좀 예. 체험을 톡톡히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막 답답하시던가요? 답답하고 숨 막히고 네. 옴싹달싹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쪽 혼잡률은 한 280%에 육박하게 되죠. 네. 가장 혼잡률이 많다고 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도 200에서 250%의 혼잡률을 가진다고 보면 네. 280%의 혼잡률은 승차하고 나서 진짜 옴싹달싹 못하고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정도가 아닌 거의 밀착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안에는 코로나19의 예. 방역은 없었습니다. 예. 아니, 일단 타신 이유가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교통 기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김포의 뭐 5호선 연장 또는 GTX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시장님도 민원을 체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분명히 네. 있었고요. 실제로 네. 김포시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김포 지하철 그 골드라인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 또 수도권 서부 지역에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그 교통의 어떤 편의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이든 GTX 광역철도가 됐든 예. 이러한 추가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것을 제가 시장으로서 시했다라고 보셔도 네. 무방합니다. 예. 일단 뭐 올 상반기 때 국토부의 제4차 철도망 계획이 예정돼 있죠. 포함되기를 저희도 이제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만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철도 이야기 한 가지 좀 더 드릴게요. 철도가 지난해 연말쯤에 또 정차를 한 2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예,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난 2020년도 12월 21일 날 3시간 동안 깊은 심도에서 열차가 멈춰서 예.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서울교통공사, 또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편성을 해서 예. 4개 기관이 골드라인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비상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을 좀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곧 좀 준비되면 위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또 자회사인 골드라인 주식회사하고 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민들의 안전 또 사고 발생 시 비상 조치에 대한 것들을 네. 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이 혼잡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예비 편성을 좀 투입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공감이 좀 많이 필요한데 네. 혼잡률 사전 예보제를 저희들이 예. 좀 실시해서 예. 가장 밀리는 곳들을 단 5분씩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또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약 합의서에 있었던 네. 전 열차 또 전 역사에 안전 요원 배치하는 것들을 의무화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예. 직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또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 직영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 2021년도에는 예. 공기업을 통한 직영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예. 2024년 9월까지는 공기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 예. 또 사전 저희들이 네. 어떤 전문적인 사항들을 접수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지금의 기본 입장과 방향은 네. 2024년 9월 이후에 공기업을 통한 직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여러 철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부족한 교통망에 대해서는 좀 확충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고요. 예, 철도 이야기는 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또 지역 현안 중에 이제 지금 뭐 풍무역세권, 뭐 시내폴리스 또 개발도 있고요. 앞서 대학병원, 그러니까 풍무역세권이 사실은 본 사업인데 그 안에 있는 대학 유치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을 이제 대학병원 쪽으로 묶어서 아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유치에 대한 윤곽은 올 상반기 내지는 올해 어떤 형태로든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고요. 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 내에 대학 용지에 네. 대학원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들의 좀 염원이기도 한 네. 대학병원 유치를 동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예. 계획을 잡았고요. 경희대하고의 협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2020년도 11월에 김포시가 예. 경희대하고만 협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후 네. 각 대학병원하고의 접촉력을 다변화시켜야 예. 되겠다. 그래서 4개 대학하고 좀 접촉하고 협의해 왔고요. 네. 그 중에서 인천에 있는 대학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예. 이 두 대학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협의에 임해 오시고요. 두 대학 모두가 2월 달 내에 이와 관련된 네. 이사회의 예. 의결을 보겠다라는 예.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저께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뭐 대학과 대학병원의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는 없어도 예. 상당 부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MOU를 체결하기 위한 그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2월 8일 기준으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2월 중에 경희대하고의 논의는 또 별도로 하고 예. 서울의 대학병원 한 곳과 네.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또 한 곳, 예. 이사회에서 그쪽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 김포시 이제 올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각 대학이 예. 이사회를 통해서 예, 김포의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겠다. 그 사항을 가지고 김포시와 협의를 더 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협의 대상이 늘어난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겠고요. 네. 저희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받아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시기로 하고요. 일단 올해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1번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은 저희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요. 이것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국민 모든 또 시민 모두가 한번 코로나19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포 시민들에게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그리고 제안되었던 정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GTX 김포 유치와 관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부하고의 협의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교육, 또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또한 이제는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도록 저를 비롯한 1,500여 김포시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설 명절 조용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모시고 김포 시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 이야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들어 마련한 신년 대담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